네, 안녕하세요. 저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희 차장입니다. 네, 김현정 차장입니다. 제가 막 한 달 만에 지금 또 뵙는데요. 여기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쉽게 설명하시는 김현정 차장님을 따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약간 뭐 펀드 교육하는 제목은 아닌데요. 무슨 독서 토론회 같지 않습니까? 네, 뭐 동화책 같기도 하고. 네, 동화책 맞아요. 혹시 저거 어떤 동화인지 아세요, 차장님? 일단은 그 앨리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기도 하고 또 네. 도로시 나오는 오즈의 마법사 같기도 하고. 두 개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요거는 이상한 날 앨리스고요. 제가 이상한 날 앨리스를 왜 이렇게 그림 보여드렸냐. 물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만 요 스토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실제로 동화책이나 이렇게 지면으로 읽으신 분은 없겠지만, 만화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실은 뭐 디즈니 만화로 많이 봤고, 가끔 옛날 EBS에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 아실 거예요. 그 도로시아게 나오네. 도로시가 아니고요. 그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맞아요. 그 앨리스라는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에서 얼핏 깼는데 그 이상한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응? 토끼 한 마리가. 근데 토끼가 걸어가는 거죠. 두 발이네. 그 토끼가 뛰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혹시 아세요, 자니? 늦었어라고. 네, 맞아요. 토끼가 막 시계를 보면서 물론 영어로 나오죠, 영어로. 영어로. 혹시 저거 진짜 디즈니에서 다 캡처한 거예요? 저기 인터넷 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네. 이렇게 늦었어 하면서 토끼가 막 뛰어가요. 근데 이 호기심 많은 앨리스라는 친구가 그 토끼를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뭐 나무 구멍이 들어가는 거. 여기 이 나무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구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모험을 하는 거죠. 몸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 있거든요. 이런 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모험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몸이 작아지고 싶다가 또 큰데 또 가면은 몸이 커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를 보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이 요 밑에 있거든요. 요 장면이에요. 꿈. 한참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 결국은 꿈이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깨우죠. 야 빨리 일어나 집에 가자 하면서 그 꿈이었다. 예, 그 내용인데 자 이거랑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냐? 어, 제가 처음부터 연준 이야기하면 되게 좀 뭐랄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즈니 만화를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제가 연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은 연준의 정책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앨리스는 그 연준이에요. 연준의 누구죠, 자님? 제롬 파월. 네, 파월이자. 토끼는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보다는 어떤 그 앞으로 이제 뭐 작년에 한참 연준이 얘기했었죠.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고 앞으로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 그럼 결국은 이 앨리스는 이 토끼를 따라간 거. 결국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물론 파월 의장의 개인적 의견 아니겠지만 연준은 작년이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모든 게 정상화되는 그런 믿음. 토끼죠. 믿음 쫓아가면서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쵸. 작년 아무것도 한 거 없죠. 그렇죠. 예, 뭐 조금 이제 긴축하려는 그 뉘앙스만 이제 하반기 때 있었는데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다 보니까 근데 토끼는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제가 좀 캡처 해놨죠. 늦었어. 계속 늦을 거란 경고를 했지만 연준은 그런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논리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꾸준히 긴축이 아닌 그냥 정상적인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지금 이런 뭐 통화 정책, 긴축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뭐 붕괴까지 아니지만 조금 하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원래는 이런 순서 할 건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너무 시장을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제가 시장 이야기보다는 뒤에 상품 적을 바로 먼저 하고요. 순서를 바꿨어요. 지루하실까봐. 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장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은 앞에 간단히 흐름 정도만 제가 보는 걸로 진행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막
안 좋잖아요. 뭐 최근에 주식도 안 좋고, 물론 최근 채권 가격이 좀 오르긴 하지만, 뭐 주식은 채권이든 다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많이 뭐 여러 가지 매체 통해 들으셨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아요. 맞죠, 장님? 어느 뭐 언론에서도 뭐 어느 전문가들도 시장이 향후에 추세적, 여기 추세적이라는 얘기는 위로 쭉 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하락이 없이 그렇게 본 사람은 별로 없죠. 그게 보고 그렇죠. 있나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대부분이 이렇게 뭐 일시적 반등, 보통 저희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영어로 일시적 반등, 침체 속에서 반등, 데스크 배, 파운드, 예, 대대 파운드 있지만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 둔화라든가 하락 속에서 일시 반등 정도 보는 의견이 많고요.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물론 이 분위기가 바뀌려면은 결국 연준의 정책 기조가 좀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안 보이지만 정책 기조가 긴축이 아닌, 물론 긴축은 쭉 할 거예요. 근데 긴축의 강도죠. 지금 0.7 올리는 거를 뭐 0.5, 0.2 올리는 걸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좀 줄이고 나면 시장에서 그래도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정책 기조 좀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되면은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이익이죠. 그렇죠?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는 물론 2분기 지금 기업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예상은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의외로 2분기 실적은 뭐 잘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치는 결국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은 기업 이익치, 이익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만큼 좀 따라와줘야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된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좀 돼야지 시장이 돼서 시장에서는 향후에 그 주가가 뭐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빨간 글자 저거예요. 결국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시장, 특히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이미 경기 둔화 침체는 제가 뒤에 조금 간략히 말씀드릴 건데 경기 둔화 침체는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많이 해놓은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둔화 침체, 뭐 인플레 보다가 뭔가 호재, 이게 작은 호재라도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이게 반등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호재가 지금 이런 경기 둔화 침체 이슈를 묻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큰 반등보다는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혹시 뭐 여기에 뭐 의견 있으세요, 전님?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펀드를 통해 대처하든 뭐 주식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재 경기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이게 피델리티에서 나온 자료인데 중국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고 약간 경기가 좀 좋아지려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 보니까 중국만 기준금리 지금 낮추고 있죠. 이 모든 국가들은 다 기준 올리고 있지만 얘만 낮추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뭐 한국, 뭐 브라질,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경기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둔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공이 쪼르륵 흘러는 것처럼 밑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유로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침체 둔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걱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그림에서 좀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에 대한 뭐 정점보다는 조금 정점에서 좀 둔화 쪽으로 가는 모습이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같은 자료인데 멜린체에서 투자 시계라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보기 쉽게 다시 그려봤는데요. 그 차님 이제 요 그림 중에서 저희 현재가 어느 국면으로 생각되세요? 그냥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죠. 미국 기준이요. 미국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2분기 GDP 잠정 수치 나오잖아요. 네, 1분기 마이너스 그렇죠. 나왔었죠. 2분기도 뭐 1분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이론적으로는 두 개 분기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나오면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로 정의하죠.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그거 2분기 실적과 GDP랑 관계없이 지금은 침체기가 나오니까 네. 뭐 화랑계에서 침체로 바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지금 뭐 변곡점이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 네, 그렇게 좀 보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대부분은 뭐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아주 경기 둔화 단계에서 침체로 갈까 말까 하는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단계 같고요. 근데 요거를 자산을 보면은 딱 명확히 드러나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뭐 경기가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뭐 기업들 잘 나가고 하면서 경기가 좋았던 국면이 있었었고요. 그때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주식도 좋았고요. 지금 요 국면 본다면은 뭐 국공채라든가 IG. 근데 이게 실제로 잔시장에서 딱 보이고 있거든요. 요게 넘어가면 이제 이 주식으로 치면 이제 방어 가치주에서 방어 성장주, 이게 회복기로 하게 되면 결국 성장주, 경기관의 성장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당장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장보다는 요 조금 한 템포, 한 블록 더 위를 본다면은 저희 경기 회복기를 준비하는 투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하워드 막스라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게 한 달 전에 그 조선일보랑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7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가장 최악의 선택은 주식 다 팔고 떠나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저렴해진, 싸죠? 싸진 주식을 분할 매수하기 적합한 시점이다. 3번에 저는 굉장히 맞았더라고요. 자, 지금 시장은 백화점 세일과 같다. 그래서 물론 세일, 할인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원래 가격보다 싼 것은 확실하다. 자, 이 말 더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더 빠질 수도 네네. 있지만 더 빠질 수 있지만 지금 많이 빠진 상태다. 그리고 맨 마지막 7번, 6번이죠.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기다린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없다. 그 마지막, 시장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뭐 당연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 정리할 때는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있는 것처럼 매수하기에는 적합한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코스피죠. 코스피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번 월봉으로 한번 쭉 봤어요. 우리나라 주식 할인율 얼마큼 돼 있는지. 근데 이건 제가 뭐 밴드에도 올려드렸었고 저번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코스피는 구간별을 봤을 때 그 고점에서 저점으로 간 게 61.8% 이하로 빠진 적이 없어요. 결국은 백화점 세일을 치면은 뭐 이런 어떤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62% 정도 할인이 되고 그 이하로는 할인 안 해준 거죠. 박앤세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여기거든요, 여기요. 50% 박앤세일을 했어요. 하다가 60% 박앤세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과거에 60% 세일했었는데 이번에도 60% 세일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맞냐? 아니면은 지금 50%나 세일했는데 이쯤에서 그래도 컴퓨터 하나 잘못해볼까? 그게 낫냐? 선택이죠. 사장님은 백화점에 가셨는데 PC가 50% 할인이에요. 그럼 바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10%더 할인될 때 기다리겠어요? 제가 컴퓨터 살 필요 없나? 이제 먼저 제 재정 상태를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나의 재정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지만 내 돈이 있다. 돈이 그래서 있다. 네, 돈이 있다. 저는 살 것 같아요. 사는 게 좀 상식적이겠죠. 예, 물론 지금 이제 뭐 주식을 치면은 뭐 펀드로 예를 들면은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일단 그런 분들은 뭐 아까 저희 이제 김현 차림이랑 교육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히 얘기를 했던 게 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물타기를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냐?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객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고객님들은 뭐 최근에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도 한 20%대 수익 나니까 환매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예 전화 없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오셔서 그냥 뭐 투정 부리는 계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기존에 펀드 만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뭐 참 답변이 원론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현금 투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펀드, 개별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로는 조금 매입 단가를 낮춘 측면에서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추가 매입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도 싫으시면은 환매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참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네, 이 61.8%에 대해서 조금 해석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네네, 이 2002년도부터 2008년은 이 61.8%가 6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고 그렇죠. 이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같아요. 그때부터 10년 이상이었죠, 그렇죠. 일단은. 10년이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61.8은 코로나 딱 터지고 2년 사이에 불과 네, 일어난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때 엄청난 거품이 유동성이 지금 풀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풀렸다가 예, 좋아지는 좀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61.8%로 이걸 좀 해석하는 음, 건 조금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예, 부분은. 예.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거랑 다르게 최근에 주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뭐 국내든 미국이든 뭐 글로벌하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돈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부유자 반등한 이후에 지금 급격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패턴과 다르긴 하지만 저희 그렇다고 뭐 향후에 예전처럼 뭐 주가가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교를 그렇죠. 했을 예, 때 예. 할인을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짧은 기간에 많이 할인이 되고 많이 박인 세일이 된 수준이지 않겠냐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시사점을 그렇죠. 예.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기 침체 둔화하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둔화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 그림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쪽의 주장이에요. 자, 최근에 미 주택거래 가계약 저거죠. 나 집 살 거니까 그냥 계약서 사인만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수가 줄어들게 결국은 미국 주택 경기 자체가 그냥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문조사했어요. 자,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환율 어떻게 될 거냐? 거의 반 정도예요. 50%. 50%가 향후 1년 이내는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라는 건 답변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더 안 좋게 보는 그런 뭐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100% 확신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1년 이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번 달에 인플레가 9.1%로 최고 그죠. 치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진짜 이제 인플레는 거의 정점 치고 내려오겠다. 그런 심리 좀 넘어간 반면에 진짜 모든 뉴스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경기 침체냐 약간 그걸로 많이 좀 옮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실은 여기는 안 보여드렸는데 관심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인플레 피크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은 걔는 일단 뭐 어차피 뭐 나중에 고점 치겠지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진짜 인플레가 계속 이제 그 완화가 안 되고 있을 때 연준이 긴준이 계속 하면은 결국은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경기 쪽에 만 신경 쓰는 거죠. 인플레보다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 경기, 설문조사 그리고 경제학자들 이게 신문에 캡처한 건데요. 향후 6개월 이내 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가 정점 아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없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거는 그 소득 계층별 신용카드 사용의 추이인데 일단은 못 사는 분들의 신용카드액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소비가 줄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고요. 다음은 자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을 거야. 그냥 조금 뭐 약간 저 감기 같은 게 저거죠. 한 3, 4일 엄청 아픈 거라 이렇게 살짝 코로나 그랬잖아요. 저는 코로나도 저도 확진이 이제 4월 됐었는데 저 굉장히 아팠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경기 침체고요. 차이 뭐 조금 아픈 그렇죠. 그렇죠. 좀 예, 고생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로 치면은 살짝 지나갈 거냐 아니면은 3, 4일 이제 뭐땀 삐질 흘러가면서 몸살 기운 오고 그렇게 그거 조차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침체가 오긴 오는데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죠. 그 금기로는 보신 것처럼 특히 이게 좀 갈려요. 아까 경제학자들은 좀 경기 침체의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 올가람은 뭐 글로벌 IBD라든가 투자자들이죠. 그런 분들은 침체가 오긴 오는데 오히려 가볍게 오거나 오히려 안 온다는 입장도 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보신 것처럼 고용액 많이 나오죠. 지금 실업 별로 없어. 그리고 일단 가게하고 기업들의 부도가 없다는 걸 근거로 오긴 오는데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겠다는 거고 여기 이제 표 보이시는 거는 그 4분기 GDP하고 내년 4분기 GDP 예상치인데 물론 이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이 0.7로 보고요. 내년 4분기 GDP 성장률 1.1로 봐요. 자, 결국은 봐라.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 좋지 않냐? 근데 무슨 경기 침체이냐라고 하는 이분들의 주장이죠. 굉장히 의견이 어떻게 보면 되게 팽배하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온다? 근데 오더라도 적게 오거나 아니면은 안 올 수 있다. 당연히 이번 주에 목요일에 발표하는 GDP도 GDP 전망도 이 네네. 증권사 애들은 좋게 보고 있겠죠. 예. 마이너스가 아니고 연속 마이너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기관이라든가 또 연준에서 발표한 GDP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보는 시각이 있어요. 투자은행들이 보통 그렇게 보는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 학문적인 거와 실무적인 거 어떻게 보면 자기 또 마케팅이나 영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번 있고요. 주가 그래서 네. 되게 좀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중요한 게 하나 또 네, 있죠. 네. FOMC가 있잖아요. FOMC도 있고 네. 목요일날 좀 GDP 2분기 예, 발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시총 1등부터 4등까지 하는 기업 실적 빅테크 발표도 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오히려 줄 수 있는 거죠. 뭔가 그렇죠. 지금 결과를 기다리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라는 대기 매수세라고도 하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런 시각이죠. 만약에 이번 주 잘 넘어가면 좀 베어마켓 랠리가 진정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특히 얘기도 부정적인 있고. 이야기 많이 안 나오거나 그 FOMC에서 의외로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날려주면은 우리 시장 자체는 7, 8월 정도는 올해 8월 달 FOMC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방향성이 추세적으로 위로가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도 그래서 있다고 시장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냥 혹시라도 또 뭐 빅테크 기업 중에 실적이 박살나거나 예상과 달리 그렇게 되면 좀 충격이 있을 수 그러면은 있고요. 충격일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좋을 것 같다가 좀 좋은 거는 괜찮은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많이 안 좋아 버리면은 봐라 역시 지금 안 좋아. 그렇죠. 예.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이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만 3분기, 4분기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 때 뭐 2분기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인력 좀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 파급력이 그래서 크거든요. 오늘 새벽에 월마트 주가가 시간에 확 맞습니다.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대기업 한두 개가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시장 전체 심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떠나서요. 그냥 시장 심리에 매도 심리 안 좋고 오히려 매도 분위기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내일 실적이 나오죠.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나올 것 같고 수요일 날 이제 페이스북 메타 그다음에 목요일 날이 애플 네. 이렇게 지금 굵직굵직한 애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큰 기업들은 네. 다 이번 주 시작 발표라서 저희가 좀 뭐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그냥 분위기가 저릴 거라는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바디스 영화 저 라틴어인가요? 정확히 라틴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영화는 옛날에 EBS 봤어요. 저도 시니어 뭐 어디로 가시나 그거거든요. 결국 경기 침체나 둔화 어디로 갈까를 고민할 필요보다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는 중요해요. 어차피 오는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기본적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약건 뭐 강하게 오건 약하게 오건 간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오긴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세게 할 거냐? 약하게 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 여부보다는 이미 오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대응이 맞지.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분들 둘이 막 싸우잖아요 지금요. 왼쪽에 서머스고 오른쪽에 앨런 재무장관. 서머스는 클린턴 시절 아마 재무장관일 거예요. 앨런은 지금 현재 재무장관.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머스는 침체가 온다. 앨런은 현직에 있는 재무장관, 그러니까 앨런 장관은 침체가 안 온다. 여담으로 왼쪽에 있는 서머스 제자가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하버드 제자죠 제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용 총재도 약간 원론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 딱 올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좀 딴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금리 지금 통화 정책도 약간 미국이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긴축을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번 달에도 그랬었고 있죠. 약간 이론적으로. 예, 그렇죠. 약간은 왼쪽에는 서머스적인 그런 그 경제 사관이다 보니까 그 물가라든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분의 뭐 어떤 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똑똑하신 두 분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근데 하물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장님. 그렇죠. 예, 몰라요, 진짜 올지 안 올지. 올지 안 올지보다는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이 얕게 올 건지 강하게 올 건지 얘가 와서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건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오긴 오고 지금 주식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해놓은 상태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방향성이 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뿐만 아니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돼 있고 쌌다는 표현을 뭐하긴 하죠.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게 왜 떨어졌겠어요? 너무 올라서? 물론 그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너무 온라인 상태에서 이 경기 둔화 침체 이슈가 계속 들리니까 그래 어차피 뭐 올 건 올 거니까 미리 팔아놓자 하면서 매도세가 많아지고 시장 심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확 빠진 거죠. 결국 시장은 다 선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들이 뭐 서로 싸운다는 거 얘기 들은 건 아니고 결국은 지금 이 경기 침체를 세게 보는 쪽, 그다음에 각자 반영돼 있고 하다 침체 안 오거나 약하게 올 거라는 분이 지금 두 부류가 막 줄다리 갈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누가 일까요? 만화가 되게 귀엽네 애들이. 그거 아니죠? 네, 제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구글에서 찾았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를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침체가 셀 거야, 한쪽은 아니야. 사장님 누구 편 드실래요? 저도 엄청 뭐 자료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방송도 보고 책도 보고 기사도 보는데 정말 진짜 막상 막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전문가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글로벌 IB들조차들도 자기들끼리 편이 갈렸어요. 지금 연말에 S&P 500 지수 뭐 더 갈 거야? 아닐 거야? 진짜 와? 안 와? 오면 언제 와? 올해 말이야? 내년 초야? 많이 얘기 많거든요. JP 모건은 4,600까지 얘기하고 좋게 보고 있죠. 모건 스탠은 3,000까지 보는 사람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당 하단이 굉장히 폭이 커요. 그만큼 S&P 500. S&P 500. 네. 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고 그만큼 저희 이제 저희 판매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팀장도 마찬가지로 저 포함해서요. 이 향후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네. 자, 참 요중에 왼쪽 오른쪽 어디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중간에 제가 지금 오징어 게임 안 봐가지고 저 중간에 계신 분들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혹시 저도 오징어 게임 안 뭐죠? 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메모 달아주시면 제가 봤어요 오징어 게임. 어쨌든 저 중간에 이제 이 깃발 빨간 분홍색 옷 입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편이에요.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분 의견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혹시 잘 듣고 계시나요? 너무 답이 없으셔가지고 네.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왼쪽인가 혹시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경기 침체 온다? 아닌데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뭐 약하게 올 거다? 오른쪽으로. 예, 저도 확 당기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이네. 자, 저희는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야 맞기도 하고 좀 그렇죠. 좋죠. 네. 시장은 오른쪽 가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이 왼쪽도 분명히 제가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참 저희 이거 회의 시작에는 간단하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금리. 그렇죠. 예. 그 장단기 금리 차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10년에 2년짜리 금리는 2년짜리가 이만큼이고 10년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역전된 상태고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10년짜리고 3개월짜리 금리가 있어요. 걔가 점점 역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3개월이 위에. 10년 3개월이에요. 3개월 3년 아니고 10년짜리 3년 3개월짜리. 걔조차 역전되면은 과거 사례 봤을 때 그 3개월짜리가 10년짜리 금리가 높았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안 왔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참고로 지금 3개월이 2.6%고 10년이 2.79. 그렇죠. 거의 붙었습니다. 보고 2년이 지금 네네. 3%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년하고 10년이 역전됐고 3개월이 2.6%고 10년이 2.8%니까 20bp 차이로 조금 간격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75bp 인상하게 되면 하겠죠. 3개월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2.6에서 한 2.78은 되겠죠. 그럼 지금 10년, 3개월이면 3개월이 오히려 10년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죠.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보이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3개월하고 10년하고 역전이 되면 의외로 경기 침체가 확
체감적으로 빨리 네. 오는 게 과거에 사례였더라고요. 보니까. 10년, 2년보다 10년 3개월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은 더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예상이죠. 그렇죠. 안 맞기를 네, 바라고 네. 저도 우측은 좋겠지만 전 솔직히 우측보다는 이 분에서 오니 아저씨 편 들래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게 맞아요. 지금요. 실은. 괜히 보세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해가지고 그럼 뭘 투자하겠어요? 주식 다 팔고 채권만?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 국채가? 네.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자, 근데 악재이 반영돼 있어. 그럼 뭘 투자하겠어요? 주식 올인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이쪽 가든 뭐 이쪽 가든 아니면 차 얘가 빨리 오든 뭔가 좀 이렇게 하나 터져야 되는데 터지는 편이 안 좋은 편이지만 뭔가 약간 방에서 잡혀서 가는 게 좋지만 지금 그게 없거든요. 진짜 팽팽해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이 분홍색 옷 입은 아저씨처럼 지켜보겠다. 네, 지금은 그래 너무 잘 지금 써봐. 조급해할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자 누가 이기는지 저는 그 입장이 지금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요런 전제를 가지고 요 내용을 배경 지도하셔가지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저는 주식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작년 6월 25일이 우리나라 코스피 사상 최고치였어요. 6월 25일, 6.25날. 작년. 네. 그 이후로 계속 빠졌죠. 그렇죠? 향후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 영역. 왜? 예측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측한다고 그쪽으로 가지도 않을 거고요. 괜히 머리만 빠지죠. 그렇죠? 머리 좀 많이 빠요. 그래서 예측 안 할 겁니다. 근데 항상 전제가 있죠. 아까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온다거나 뭐 안 온다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이미 주식시장은 이런 경기 침체와 둔화의 가능성을 많이 반영을 한 상태다. 라는 걸 전 솔직히 믿고 실제 그건 맞아요. 그거를 부인한 사람들은 없어요. 반영 정도에 따지지 조금 더 이제 진짜 침체의 신호가 온다면은 조금은 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 빠진 게 경기 둔화와 침체를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 못 해요. 이 반영한 건 맞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 단계에서 향후 뭐 올해 3, 4분기든 내년 1분기, 2분기든 침체냐, 침체 아니냐, 얕게 오냐, 강하게 오냐, 그걸로 고민하지 마시는 거예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고민한다고 답 안 나고 물론 뭐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나는 거에서 놀림 펼 수 있겠지만 그걸 투자로 직결하기에는 한쪽 방향이나 일방에 베팅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투자라는 건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으로 내가 산 펀드는 상관없어요. 내 돈, 내 펀? 상관없어요. 근데 고객 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지금 차라리 지금 영역은 모르겠다. 물론 고객님한테 모르겠다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여기 팀장 더 잘 하시겠지만 두 쪽에 의견 제시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마케팅 기법으로 더 화법 잘 하시잖아요. 예, 하시면 되고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은 모르겠다. 그냥 이 영역 미지 영역 남겨두자. 하지만 주가는 제 적어놨죠. 특히 국내 주식은 3년 이상 보였을 때는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뒷페이지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년 이상이라는 게 그쵸. 고점에서 3년이 아니요. 약세죠. 네, 현재 같이 모든 게 좀 침체가 많이 반영돼서 충분히 그렇죠. 싸졌을 때 3년 예, 그렇죠. 3년 이상 약세장이 지속된 적 없어요. 이게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이제 하루 수익률 뭐 3개월 쭉 봤을 때 3년 동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의미 뭐냐?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은 3년 동안은 뭐랄까 조금 투자 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까지는 간다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또 미국 통화정책, 우리나라 통화정책 얘기 나오는데 미국이 뭐 지금 2022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2023, 24, 5, 3년 내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럼 결국은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내년 하반기 뭐 이 정도 되면 금리 빠르면 상반기도 이야기 나오거든요. 기준금을 다시 낮추고 나서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 이야기는 즉슨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인플레를 잡고 나면은 다시 경기 활황을 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시기가 좀 당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길어도 1년 반 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통계치가 3년이니까 그래서 하다 1년, 1년 반, 길게는 3년까지는 그냥 뭐랄까 약세장이 뭐 지속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저는 그 입장이고요. 그래도 결국은 주식은 지금 현재 상태, 향후 몇 개월 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는 나는 모르는 영역이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채권 말씀드릴게요. 자, 채권은 좀 달라요. 제가 채권은 미지하게 없어요. 자,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얼마까지 갔었죠, 저님? 3.4, 3.5까지 갔어요. 그렇죠. 3.4전으로 갔었어요. 최대 금리가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오늘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2.79예요. 많이 빠졌죠. 그렇죠. 빠진 이유는 시장에서 주식이 빠진 것처럼 채권 시장도 경기 침체와 둔화를 반영하면서 채권 금리가 빠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준금리, 기준금리. 미국 연준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주고 네. 중장기 금리에는 덜 영향을 네, 주고 그렇죠. 중장기 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혹시 높아지면 혹시 미국 기준금리는 계속 올린다는데 왜 10년 금리는 빠지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 정도는 이제 저희 다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국채가 더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 어쨌든 지금 국면이 경기 활황이 나잖아요. 그럼 둔화라든가 침체를 반영한다면 금리는 위로 많이 튄다기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채권 금리가 한 번은 튈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가 안 잡힌 거 했을 경우에는 한 번은 튀겠지만 그렇죠. 또 다시 유가가 다시 오른다. 그렇죠. 그럴 가능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국채금리 위로 엄청 튀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결국 하향 안정된다면은 국채 쪽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지금 경기라는 게 국채는 경기 안 좋은 게 국채는 유리하지만 또 반대로 국채 아닌 일반적 회사채죠. 뭐 하이힐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결국 하이힐드 채권은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니 국채는 좋아하지만 하이힐드는 빠진다. 그냥 투자 회사채는 그냥 뭐 쏘쏘 정도다. 근데 얘가 향후에 진짜 경기가 확 좋아지나 그러면은 국채도 별 재미가 없어요. 금리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 왔을 때는 또 하이힐드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이힐드 그래프 네. 형태랑 주식 형태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이힐드는 채권이긴 하지만 주식의 속성을 많이 가진 채권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지금 채권 하실 거면은 국채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하이힐드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실 분들은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하이힐드는 지금보다는 향후에 경기 둔화 침체 시기를 지나고 침체 말미에 하는 게 좋아요.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같아요로 가면은 이 기업들의 리스크가 떨어지면서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시점, 그때 요즘 되겠죠, 요 정도요. 예를 이때 하는 게 들자면 맞다. 유럽에서 최근에 50bp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럼 이탈리아랑 그리스 같은 채무가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금리 엄청 올랐죠. 위태위태하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만약에 2013년인가? 네. 그때 남유럽 사태 터졌을 때, 피그 사태 터졌을 때 막 유럽 하이힐드 스프레드 확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유럽 하이힐드는 안 좋아요. 제가.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막 그런 뉴스가 터지고 어디서 막 부도 나고 네네. 그런 얘기 맞아요. 들어가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싸진 거니까 네, 그때 사야 돼요. 그때 들어갈 예, 타이밍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아직 아니라고 그 조짐이 보여지죠. 아직은 보이질 않아요. 기업도 부도 안 나요 지금요. 네. 물론 이게 경기 침체가 없이 쭉 가면은 하이힐드가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 침체가 없다고는 저희가 가정 못하잖아요. 만약에 아까 그런 뭐 남유럽 사태가 재현된다면 주가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빨리 갈 수 있겠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워낙 지금 이슈가 많아요. 유럽 이슈 있죠. 우크라이나 있고 보니까 또 뭐 미사일 또 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도 저희가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은 국채가 그나마 조금 가장 좀 그렇죠. 굳이 하이힐드 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자신 있고 나 진짜 물론 하이힐드가 지금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나 조금 더 빠져서 추가 매수하려 그러면은 뭐 경기 회복까지 그렇죠. 꾹 쭉 사는 건데요. 하마들이 그거는 지금 주식이 바닥이다 하고 베팅한 거랑 똑같은 똑같습니다. 거죠. 네. 근데 그럴 바엔 주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확실히 뭐가
향후에 얘가 경기가 좋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그 신호가 왔을 때는 맞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채권은 국채나 아니면 조금 더 초저금 회사 정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걸 제가 채권형을 아까 낮에 교육과정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당연히 글로벌 채권형인데 물론 국채도 있습니다. 국내 국채 신문도 있고요. 딱 이게 지금 전형적 모습 딱 갈려요. 제가 일부러 순서 저는 게 아니고 제가 펀드를 딱 나열을 해봤어요. 자, 국채 투자하는 거, 투자금 회사채, 글로벌 전체 펀드, 글로벌 전체예요. 그 다음에 투자 적격이랑 하이힐드 섞어서 하는 거, 하이힐드, 이머징. 이걸 제가 딱 세워놓고 1펀드분의 평균 수익률 단순율 1개월 평균 수익률 구해봤어요. 근데 딱 이게 한치 오차 없이 국채가 수익률 제일 좋죠. 1개월. 그 다음에 2.06 투자 회사채, 그 다음에 글로벌 자산금 펀드 1.74 세 번째, 그 다음에 투자 적격 하이드랑 1.46, 하이드 1.2, 이머징은 박살났죠. 2.94. 이머징 보니까 뭐 스리랑카 대통령 네. 망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 묻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머징 쪽은 지금 채권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물론 요 일주 사이에는 많이 빠져 올라오다 보니까 좀 회복은 했지만 전반적 한 달 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모양 그대로 움직였어요. 국채부터 해서 위험도가 높은 거는 수익률이 안 좋고요. 위험도가 낮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걸 반영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네. 저희 국채 10년 잘 보세요. 요게 저희 8월 달부터 추천펀드에 좀 들어갈 거거든요. 1개월에 3.43이에요. 설령 여기서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일드가 3% 넘잖아요. 그렇죠. 쿠폰이 높아요. 네, 쿠폰이 예. 높으니까 캐리 수익으로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자산을 이제 뭐 주식, 하이힐드, 뱅크로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제가 후퇴를 왔을 때는 자산 간의 편차가 많이 작아요. 뭘 해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평균 수익률이니까 뭐 좀 보너스이긴 하는데 결국은 수익률 편차가 없다. 근데 침체기나 회복기 왔을 때는 수익률은 극명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가 좋다기를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 침체기를 대비하냐 회복기를 대비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자산과 수익률도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내가 만약에 당장 침체기를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국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야. 이 침체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랄까 이 강도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그렇죠. 걱정하는 회복기가 것 같아. 네네. 높아지는 거.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펀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자, 주식은 파란색 글씨 좀 보시면 돼요. 자, 바닥은 알 수는 없는데 가격 측면에서 매수하면 가격대다. 그래서 6번이죠.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침체를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 그래서 지금 관해서는 아까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저희가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뭐로 보나 저로 보나 한번 고민해봐도 진짜 살 타이밍 맞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손이 안 나긴 하겠지만 물론 산다고 거치 한 번에 하는 말씀 아니고요. 향후 변동성이 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정도는 꾸준히 매입하고 내년까지 기다리는 미국 통화정책 바뀔 때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37 적어놨는데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뭐 의미하는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연준 내년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좀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 그럼 국채도 좋아지고 오히려 경기가 활황되면 하이힐드 채권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미국 통화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자산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국내 증권사 보는 건데 그거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어디 뭐 자료 있는 거 아니고요. 자, 한 번씩 이제 심심하면 그려보거든요. 이렇게 그려보는데, 자, 현재 이 회색이 이게 어제까지 제가 코스피 일본 그랬고요. 자, 그럼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순수 이제 내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 1번, 2번, 3번 경우 따져봤어요. 자, 1번. 우크라이나 분쟁 없어지고 경기 침체 없고 연준 긴축정책 약화된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저점을 봤네요, 올해. 그쵸. 저점 보고 네. 조금 약간 빠졌다 다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물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그려본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번. 약한 경기 침체. 2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 시간 지지부진하겠죠. 근데 센 건 아니에요. 지지부진하다가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죠.
음. 3번은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죠. 강한 경기 침체. 얘는 한번 주가가 확 꺾였다 갈 거예요. 그렇죠? 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게 2023년 적어놓은 거는 이 시점이 2023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다 나온 거지. 결국은 어쨌든 간에 1번, 2번, 3번 경우를 나눠봤을 때 아마 주가 궤적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놓은 게, 자, 그럼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자, 지금 시장에 주도 섹터가 있나요? 지금?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간 섹터가? 지금은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솔직히 뭐 2차 전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는 하루 빠지고 그건 주도 세트 할 수 없거든요. 일주를 못 가더라고요. 예, 못 가요. 그 말은 시장에서 수급으로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주가 오르고 빠지는 걸 하고 있고, 또 내일 LG 엔솔 그 물량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제가 3분기는 차라리 그냥 인덱스 플레이 하자, 지수 플레이. 인덱스 펀드라든가 인덱스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펀드를 사자라는 게 저는 나름대로 전략이고요. 자, 4분기 등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4분기 어차피 내년. 근데 제가 좀 궁금해요. 플레이라는 게 다 단타 트레이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리식으로 이거는 정립식이죠. 물론 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하실 거면 차라리 이제 인덱스 펀드 하시라는 의미죠. 논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예. 4분기는 어차피 내년 2023년을 보기 때문에 그 유망 섹터랑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그 방향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섹터 펀드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적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펀드로 봤을 때는, 자, 저희가 7월 추천 펀드에 국내는 그 마이너스 책임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뭐 그냥 다 하시는 거니까. 근데 두 개 펀드, 요 페이지가 있는 게 지수 플레이가 가능한 펀드예요. 뭐냐면은 특히 마이너스 책임자 같은 경우에 좋은 펀드죠. 뭐 ESG 표방하고 좋은 펀드인데 거의 코스피 인덱스랑 업종이 비슷해요. 막대기를 부으니까 거의 그냥 예, 비슷해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좋냐? 얘는 코스피가 오를 때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올라요. 그래서 이제 베타가 일보다 크다는 얘기죠. 예, 그 뒤에 보여드릴 건데, 코스피는 인덱스 펀드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밋밋해. 근데 그렇다고 막 성장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신한 올리버는 뭐냐? 저희 추천 펀드는 아니야. 추천 펀드는 아니지만 얘는 저거예요. 자, 보통 저희가 코스피 인덱스 중에 먼저 이게 다르죠, 뭐가. 뭐 경기랑 소비자랑 이런 거 많잖아요, 산업재. 아예 왼쪽이랑 오른쪽에 그래프가 달라요. 섹터 들어가는 게 다르죠. 다른 이유가 얘도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안에 있는 펀드 성격이 달라요. 자, 인덱스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뭐 안에 대표님 뭐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막 2차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장도 일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자는 있어요. 삼성전자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동차,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건설주, 그다음에 뭐 건기식. 결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뭐 그런 뭐 IT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삼성은 IT긴 하지만 뭐 2차도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뭐랄까 경기 관련돼서 우리는 예전에 있는 전통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 약간 그 아예 그런 성장 세태는 보다는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거, 톤을 약간 낮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매니저하고 내가 저번 주에 매니저 자료 한번 받아봤는데, 그 매니저님은 향후에 어떤 섹터를 좋게 보다 그랬지만 좋게 보는 섹터보다는 나쁘게 보는 섹터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얘기냐면은 그대로 전달드릴게요. 자, 저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IT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결국 그런 섹터에 대해서 너무 가격 대비해서, 가치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전에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건설 인력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도 주가 코스피 인덱스랑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 인덱스가 많이 오를 때 좀 덜 오르거나 뭐 아까 자동차 섹터에 있는 갈 때는 신한 올리버보다 좀 더 많이 가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계 펀드를 뭐 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그냥 무난하게 인덱스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알파가 있고 마이너스 책임 투자를 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한 올리버드가 원래 신한 성장 가치죠. 신한 코리아 가치 성장. 코리아 가치 성장. 예. 그리고 4분기 때는 제가 이렇게 펀드 3개를 꼽았어요. 자, 베어링 고배당, 에스프레소 코리아주 투게더, KB 코리아 뉴딜. 색깔 틀리죠? 베어링 고배당은 말 그대로 배당주예요. 배당주인데 그 에스프레소 코리아주는 아실 거예요. 그 뭐 저희 제안서라든가 또 연번에 교육도 많이 가서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비즈니스 모델 그 확장성 있는 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서버, 스마트 모빌리티,
또 하나가 하이브하고 뭐 카카오 같은 거, 그다음에 엔터 뭐 이런 주거든요. 그게 좀 다르죠, 뭔가. 그래서 이제 향후에 물론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지만 향후에 나중에 4분기 때 섹터 플레이를 하실 거면 이런 펀드를 하시고 지금 적립식 하실 거면은 앞에 있는 인덱스도 뭐 괜찮지만 조금 더 엣지를 좋다 그러면 요런 요 세 개 정도 중에 있는 펀드를 하시면 되고요. KB 코리안들은 신탁의 ETF 2차 데이트 많이 하시죠. 이가 펀드에 있는 2차 전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펀드입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보니까 막대그렇게 업종이 없는 것도 있네. 있죠. 그만큼 집중해서 완전 다르죠. 집중해서 투자. 그거 제가 뒤에 종목을 따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는 이런 펀드, 섹터 플레이, 특히 정식 같은 경우에 이런 펀드를 하시면은 뭐 적합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베타. 그러니까 펀드가 지수하고 어떻게 움직이냐 봤을 때 인덱스 펀드 0.98이거든요. 그럼 결국 코스피 지수가 뭐 1 움직일 때 0.98이 굉장히 붙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0.97, 0.9 거의 인덱스 펀드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마이더스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피보다 조금 더 엣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필승 코리아든가, 그 다음에 KB 코리아 뉴딜, 에스프레 코리아츠 같은 경우에는 베타 크다는 얘기는 코스피보다 오를 때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베어링 고배당이 0.68 낮은 거는 얘는 이제 뭐랄까 조금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죠. 보수적으로. 그래서 성격은 극명하게 갈려요. 예. 코스피 200 인덱스가 1 움직였는데 베어링 900은 덜 빠졌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재 덜 빠진 거죠. 오래 좋은 거고. 올해 좋은 거죠. 네. SF플러스나 KB 코리아들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진 거니까. 그렇죠. 올해 성과가 올해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이다스 책임 투자 이런 애들은 그냥 중간 고만고만 많은 고민이 필요 없는 고만고만. 나쁘게 보면 약간 색깔이 없는 놈들이고. 그건 너무 나쁘게 보시는데 좋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간단히 보면은 자 종목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회색 여기 회색인가? 약간 검은색 비슷한 거랑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밝은색. 자 밝은색이 있는 거는 이 몇 개죠? 6개. 펀드 5개의 인덱스인데 밝은색은 종목이 중복되는 거예요. 이 펀드 내에서. 근데 이 회색은 검은 약간 짙은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만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이 펀드만 들고 있는 그 짙은 회색 들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예 인덱스하고는 성격이 다른 펀드라는 거죠. 스타일이 있는 놈들이. 그렇죠. 예. 근데 마이너스 책임 투자는 까만 게 하나밖에 없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종목이랑 색깔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측에 있는 펀드들은 펀드 나름대로 색깔이 강하고 운용 전략이 인덱스랑 다른 펀드구나. 왼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랑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조금 해주는 펀드구나. 이 정도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펀드 하실 건지는 물론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종목을 보시고 결정하는 게 괜찮아요. 쭉 보시면 상위 10개니까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나머지 기타 비중. 나머지는 상위 10개의 비중이에요. 이게 상위 10개거든요. 10개가 이 펀드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진짜 저 신한 올리버드랑 SF플러스 코리아는 거의 50% 육박하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50% 비중을 갖고 있다는 지금 거죠. S플러스도 50이죠. 근데 S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목 자체 많이 안 들어가는 펀드이기 때문에 상위 10개가 거의 수익률, 여기 있는 10개가 실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힘드네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물이 없어요, 지금. 해외 펀드입니다. 해외 펀드는 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실은. 자 왼쪽에 있는 저희 7월 추천 펀드,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비select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변동성 큰 펀드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적립식을 뭐 할 거냐? 자 적립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동성이 좀 있는 펀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변동성 있는 성장률 중에 테마형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자 반도체, 에스프레소 글로벌 리츠게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하나 그린이어로 글로벌 전기차, 그다음에 그 아무데서 얼마 나온 펀드죠. NHMD 글로벌 우주항공, 그리고 성장도의 다양한 섹터 투자하는 미래에서 글로벌 코어테크. 이 중에서 실은 저는 뭐 적립식을 뭐 하든지는 그건 본인 판단인 것 같아요. 하여튼 대표적 성장 중에서 적립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 이거 싫어 그러면은 적어놨죠. 상품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스닥 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님? 동의하십니까? 뭐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SF플러스 글로벌 리츠게더, 하나 그린이어로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 펀드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제가 적어놨듯이 빅테크하고는 달라요.
질 좋은 성장주, 질 좋은 그렇죠. 성장주. 약간 예, 펀드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예, 질 좋은 성장주. 그래서 상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채권입니다. 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 채권을 사고 있다. 내용은 결국 향후에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많이 물론 더 올리겠지만 기준금리를 반영한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조금 더 시장금리가 오를 여진이 있지만 오히려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엔 시장금리가 오히려 빠질 수 있다. 그럼 시장금리 빠진 걸 대비해서 지금 두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을 사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고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저희도 따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추천판에 들어갈 건데 NH자문지 국제 10년 인덱스를 분할 매수하시기에 괜찮은 시점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추천 펀드는 우리집 핑거 우리집 핑거 토탈리턴인데 얘를 추천드린 이유는 국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뒤에 밑에 이제 파란색 내용 보시는 것처럼 국채가 한 78% 들었어요. 물론 모기 채권이니 모기 채권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국채 성격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MBS 증권이기 때문에 국채는 한 70, 80% 있고 가장 국채 비중이 높은 펀드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한국은 듀레이션이 가장 큰 국채 10년 펀드.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 핑거 토탈 리턴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시면은 분할매수 하셔서 적어도 내년 하반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하반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공모형 매칭 채권형은 저희가 이제 저번 달이었죠. 6월 달에 2023 펀드를 팔았었고요. 공모 펀드로 해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계속 상품 알아보고 있으니까 요건 제가 나오면 사진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채권 교육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이 오리지핑거 토탈 리턴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듀레이션이 5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금리가 지금 2.7도 하잖아요. 그 금리가 조금 오르면은 이 수익률 하락폭이 조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듀레이션이 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적어놨듯이 금리나 베팅가 싫어. 할 경우에는 하나 UBS 글로벌 인컴도 그냥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 침체라든가 둔화를 보고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싶으면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 국채율이 높다 보니까 근데 금리 베팅 없이 무난하게 하실 분은 하나 EBS 글로벌 인컴 정도 하시면은 글로벌 채권형 펀드 중에서는 내년 됐을 때 크게 이렇게 배신 당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산은 이제 자료 여기 보시면 되고요. 337입니다. 자, EB가 뭐냐면은 실은 이제 여기 저희가 저번 달 채권 교육할 때 가 실은 저희 채권 가격이 국내든 해외든 제일 쌀 때였어요. 그죠? 예, 제일 쌀 때였어요. 지나고 나니까. 예.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장표를 보여드릴까만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억 한번 해보시라고 기억을 한번 해 주십사고 제가 이제 이걸 한데 337 아시죠? 337. 이거 말고요. 미국 10년 3.3%, 국내 10년 3.7%. 자, 이게 저도 이제 고민한 거죠. 이거를 채권형 펀드를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 하고 시점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금리가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업무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잘 이렇게 암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37 박스한 거예요. 337 박스. 의미가 뭐냐? 자, 국내 10년 채권 금리 있는 최고치가 3.8, 3.7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3.5, 3.4가 최대였어요. 자, 그러면은 337, 자, 3.3, 3.3이 최고, 3.5가 최고였는데, 거기다 조금 좀 버퍼를 둔 거죠. 3.3 정도 금방 되면은 미국 채권, 글로벌 채권에 대한 펀드는 충분히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될 타이밍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3.6에 3.7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저번에 이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하고 둔화 이슈가 너무 갑자기 빨리 오다 보니까 금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10년은 지금 2.8, 국내 10년은 지금 3.1, 3.2. 3.2. 그렇죠.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제 3.7이면 요 정도 개념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채권을 늦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분할매수 어차피 또 금리 한 번 더 튈 여지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냐?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분할매수 하시면서 만약에 저때 저금리 수준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분할매수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거 싫다 그러면은 지금 안 하시고 저금리까지 기다렸다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저금리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안 예. 올 것 같아요. 근데 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3자 보이는 위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럼 3자가 보인다 그러면은 채권은 조금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다. 조금 이제 조 당시하고는 조금 나중에 했는데 조 337 개념도 알고 계시면은 미국 10년은 3.3, 국내 10년 3.7 요즘 수준이면은 채권가 많이 싸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뭐 3.1이나 뭐 미국 국내 같은 경우 3.2, 3, 4 수준이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근데도 똑같습니다. 주식의 바닥을 알 수가 없듯이 바닥은 몰라요. 근데 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가장 높았던 지점이 어느 정도 좀 싸다고 볼 수 그렇죠.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바닥을 찍고 추세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데 국채는 좀 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두 번 정도 다시 한번 뭐 틀릴 여지는 있겠지만 저 정도 수준까지 막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높았던 고점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 근방까지 갔을 때는 채권의 매수는 지금부터 하시되 조금 더 금액을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전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고요. 예. 그 법인 제가 잠깐 말씀, 이거 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대구 연봉가도 법인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인 잘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법인도 펀드 많이 하거든요. 펀드를 한다기보다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자, 근데 법인은 항상 이게 저거예요. 희망사항과 현실이 달라요. 자, 법인은 어떠냐? 항상 저희한테 전화오는 게 리스크는 작으면 수익 많이 나는 펀드 이야기예요. 자, 그런 펀드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죠. 리스크면은 수익률 커요. 근데 법인은 항상 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요거 제가 문서 나왔으니 요 내용이죠. 자, 단기로는 펀드를 운영 방법이 없어요. 실은 MF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인이 뭐 수익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하시겠지만 혹시 법인도 이런 수요가 있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 문서 치시면 있거든요. 그 상품에 맞게 제안해 주시면 되고 물론 법인은 이제 기업 RM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RM분들이 법인에 대한 자금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면은 여기 팀장님들이 뭐 저희랑 상담도 하셔도 되겠지만 또 자문센터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법인들 충분히 최근에 자금에 대한 그 활용, 자금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법인도 무지하지 마시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좀 자금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수익 존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도저도 안 되면은 MF로도 하시는 게 입주식보다는 나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7월 8일 기준으로 법인 예금 큰만 실세금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7월 8일 날 법인 본부 승인금리가 3.68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금 1억 했을 때 쭉 뭐 뺄 거 빼고 하다 보니까 그 1억 가입 시 연간 손익이 예금이요. 800원 마이너스 납니다. 800원. 그죠? 근데 물론 제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이제 영업자 수익을 봤을 때는 그냥 MF를 하셔도 일단 여기 뭐 좀 국채죠. 법인 쪽 선지가 판매 좀 작은 거죠. 이거는 5만 원. 그다음에 얘는 국공채는 좀 높은 거. 수익률 좀 작겠죠. 0.2가 29만 원. 물론 이 금리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죠. 예금은 3.68이고 법인 어원은 2.4, 2.5고 국군 1.4, 1.5인데 물론 이제 얘는 MF는 좀 수시로 가능하다 보니까 예금을 직접 보기는 안 되겠지만 금리만 봤을 때는 당연히 예금에 지금같이 금리가 시장금리 오른 상황에서 예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손익이 봤을 때는 그래도 펀드를 그래도 조금씩 하시는 게 영업 손익 측면에서는 물론 좀 나을 수 있다. 물론 업적 평가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 손익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항제 법인 자금 유치 힘드시면 MF라도 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 매칭 펀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런 펀드 나오시면 법인 자금 넣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뭐 향후 나올 거는 2년 정도짜리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인들이 뭐 단기적 많이 이상에는 2년 정도 그냥 묶어두신 자금용으로도 그 매칭 펀드, 공모 매칭 펀드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거의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하시겠네요. 예, 정리하려고 이제. 네. 이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선반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할 타입 맞아요. 근데 하지만 향후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변동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적립식이 답이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질문에 드렸듯이 신의 눈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그냥 시장 신경 안 쓰고 분할 매수나 아니면은 적립식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요거는 많이 보였을 거예요. 최고치 매수, 힘들어서 매도, 간보다가 최고치 매수. 전형적인 투자죠. 근데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쭉 늘 수 있죠. 그렇죠?
이론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적립식을 해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나왔던 거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짧게 보면은 못해요. 지금 이렇게 빠졌어? 근데 길게 보면은 뭔가 그래도 저 왼쪽 앞에 있는 그림보다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많이 여기서 들거든요. 빠지면 저 정도 또 사면 그렇죠. 되겠네. 그래서 너무 가깝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보세요. 멀리. 약간 떨어져서. 여기서 더 빠지면 더 10% 20% 그렇죠. 빠지면 더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바닥이어서 이제 대세 상승량이야 그럼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거 너무 이제 시야를 좁게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답 못 드려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예. 지금 뭐 똑딱이로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지금 그 타이밍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오늘 빠질까 내일 오를 거냐, 오늘 빠져서 내일 오를 거냐 이렇게 얘기 못해요. 일주일 제 생각하고 시장 하루하고 달라요. 맨날 달라. 진짜 다릅니다. 일주일이 거서하고 한 2, 3일마다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펀드 내에서 적립식이든 아니면 거치식이든 인덱스 플레이든 아니면 섹터 플레이든 해외 펀드 말씀드렸죠. 이런 펀드, 성장 펀드, 인덱스 적립식을 하시면 되고요. 채권형은 지금 관심 많이 가셔야 됩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화상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2시간 2번 한 거 있거든요. 그거 밴드도 공지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룰을 범하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 나갔지만 지금 요거죠. 하객진처럼 적립식으로 해서 시장 변동성 저희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멍하니 있거나 거치식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거치식 대응에 돈 버신 분은 저는 운이라 생각해요. 지금은요. 시장 분석에서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냥 지금은 분위기나 보고 어떻든 간에 빠지면은 매수하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아까도 한번 전화 와서 업적평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그 업적평가랑 이 부분을 다 동시에 충족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약간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그렇다고 업적평가 때 지금 거치식을 무리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좀 많이 힘들겠지만 적립식으로 한 최소한 1년 반 보시고 하시면은 향후에는 크게 이렇게 고객한테 뭐 나쁜 소리 듣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는데 이건 저희가 혹시 뭐 영본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또 8월 중순부터 현장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본 통해서 현장 교육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 직접 가서 뭐 제가 갈 수도 있고 이게 우리 펀드 팀원들 다른 분 갈 수 있는데 가서 직접 얼굴 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식사하면서라든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오늘 그냥 이 정도 감만 잡으시고 직접 교육이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날짜 조율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네네. 맞습니다. 수요일이잖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없으면은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말이 빨라서 그런가? 많은 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예, 조금 다 이해. 그렇죠.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은. 저희가 이렇게 화상회의를 한 번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자료를 보기 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차님께서 평소 말 그렇게 빨리 안 하시는데 참 저랑 식사하실까요? 예.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원래 느리게 차분하게 하시는 분인데 말 진짜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해서 양을 줄이더라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 펀드 마케팅에 계속 화상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또 지금 시장에서 또 변화된 사항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현장 교육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상회의 주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화상회의 진행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뭐 전화 아니면 저희 뭐 팀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내부를 논의해서 화상회의 주제도 영업처에 요청하는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 자료는 제가 펀드 시스템에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도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시장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 목이 좀 타네요. 네. 네, 다들 퇴근 잘 하시고 다음 화상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